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요. 그 앞부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다행입니다. 잘 됐어요 하시더군요. 그런데 1년 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요, 질병 말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는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1위 뭘까요? 네,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낙상이 원인입니다. 낙상이 1위예요.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요, 2021년부터 교통사고를 제치고 낙상이 1위가 됐습니다. 2020년 한 해만 65세 이상 어르신 1802명이요 넘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엔 989명이 있는데요,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자,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얼마나 많은 건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5분씩, 즉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넘어져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다친다, 더 심하면 돌아갈 수도 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넘어진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6개월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 연구팀이요, 2007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열흘만, 그러니까 10일이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다리 근육이 1kg 가까이 빠진다고 합니다. 근력은 14%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6개월 동안 어떤 어르신은 원래대로 잘 돌아오고 어떤 어르신은요, 치매로 간다고 합니다. 자, 뭐가 이 둘을 갈랐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요, 딱 1분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안 되시면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이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이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지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젊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65세 이후의 낙상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가 충격입니다.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80%가요 65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쳐서 입원한 100명 중에 8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노인 손상의 60.9%가 낙상이 원인입니다. 교통사고 19.1%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그죠? 넘어지는 사고. 젊었을 때는 그냥 며칠 아프고 끝날 일이 나이가 든 어르신한테는요, 생사가 걸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요, 다음이 더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요, 한 번 낙상하신 어르신이 두 번째로 넘어질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2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넘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거죠. 국내 의학계 그리고 대학병원 보고를 종합하면요, 고관절 골절 겪으신 어르신 중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약 15에서 25%입니다. 즉 100명 중에 15명에서 25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너무 늦어지면 2년 안에 사망률이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의문을 던지십니다. 아니, 수술도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죠? 그게 오늘 내용의 바로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이 낙상 후에 무너지는 건요, 그 넘어진 그 충격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뒤에 따라오는 6개월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넘어지셨어요.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수술에 들어가죠. 자, 운이 좋아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때 입원을 하죠. 짧으면 2주, 3주, 길면 한 달 이상을 합니다. 자, 그 기간에 당연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꼼짝 말고. 그러면 수술 부위가요, 수술하고 나서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더 두렵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나이가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랑. 즉 하루만 안 움직여도요, 우리 몸의 근육이 아주 빠르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빨리 없어질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 자료입니다. 평균 67세 어르신이 딱 열흘 10일 동안만 침대에 누워 있겠습니다. 물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면서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무릎을 펴는 힘
13%가 줄고요. 계단 오르는 힘은 14% 줄고 숨차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은요 12% 떨어졌습니다. 단 10일을 누워있을 뿐인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퇴원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휘청거리게 되죠. 자, 어르신이 내가 한번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요 두 번째가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걷는 걸 아주 꺼려 하십니다. 그러면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는 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의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넘어지신 뒤에 다시 안 움직이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6개월 동안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영상의 진짜 주제입니다. 자, 근육이 빠지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리 근육이 우리 머리 안쪽에 있는 뇌와 연결이 되는지, 또 6개월 동안 어르신의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같은 낙상을 겪어도 어떤 분은 잘 돌아오고 어떤 분은 돌아오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낙상 후에 자꾸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조금씩 걸으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식들은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왜 어르신들은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할까요? 의지가 약해서? 내지는 운동하기가 싫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입니다.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수술 후에 통증이 엄청 큽니다. 고관절 수술 부위는요 한동안 정말 끔찍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큰 수술 뒤에는요 움직이기가 싫어지는데 어르신들은 훨씬 더 그러시겠죠.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 움직이길 더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낙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져 보신 분들은요 압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 어머니도 5년 전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그 타박상 때문에 일주일을 거의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은요 아예 바깥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죠. 왜 그렇죠? 또 넘어지면 이번엔 정말 못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다가 휘청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죠. 그러다 아예 안 가려고 합니다. 소변까지 참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낙상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사는 어르신 중에 낙상 공포를 가지신 분이 20에서 85%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꽤 넓죠. 그만큼 한번 넘어지신 분들은요 이 공포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부축을 받아야 돼요. 밥도 누워서 드시고 심지어는 내 속옷까지 자식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갈아입는 것을. 자,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런 생각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뭐냐. 자식들한테 창피도 하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노인의학 연구에서 낙상 후 우울증이 새로 생기는 비율이 일반 어르신보다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을 다친 어르신들 절반은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오면요 그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리 근육하고 우리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드는 이 모든 동작이요 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뇌는 그 신호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에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울증까지 오면요 말수도 줄고 대화도 줄고 생각할 일이 점점 없어지죠. 우리 뇌는요 근육과 똑같습니다. 안 쓰면 빠르게 퇴화하고 늙어가는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휘청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 못했는데 저도 그 순간 나도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공포, 그런 마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낙상으로 다친 어르신들 몇 년을 추적했는데요. 치매로 진단받는 비율이 낙상을 안 하신 어르신의 거의 2배로 나왔습니다. 낙상으로 다친 어르신 100명 중 약 11명이요. 1년 안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외상으로 병원 가신 어르신들은 100명 중에 6명이고요. 다른 사고와 비교해도 이 낙상이요 치매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심각하면 치매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낙상 후에
그만 눕고 싶다라고 하시는 건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6개월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의학에서 흔히 쓰는 위험 요인 중에서요, 일반인이 집에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걷거나 일어나실 때 자꾸 옆에 있는 물건들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분들 있으시죠? 의자, 벽, 식탁 모서리, 여기를 자주 짚으신다면 다리 힘이 이미 많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최근 1년 안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넘어지지 않았지만 휘청거렸던 경험이 있다. 이게 가볍게라도 있다면요, 한 번 낙상한 어르신의 재낙상 위험은요, 그렇지 않은 분의 2배 이상 더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이 3가지 종류 이상이다. 특히 수면제, 신경 안정제, 혈압약, 당뇨약은요,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낙상 위험을 훨씬 더 올린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또는 돋보기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분들이요. 자, 안경이 안 맞으면 다시 도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발을 헛디게 됩니다. 특히 계단, 문턱에서 위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가 진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면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4가지 말고 자가 진단 방법이 있어요. 이 한 가지가 앞에 4가지보다 어찌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것은요, 한 발로 10초 서기입니다. 손을 허리에 가볍게 얹으시고요,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리신 다음에 여기 이분처럼 떨어뜨리지 말고 10초를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쪽 발을 다 하는 겁니다. 왼쪽 발, 오른쪽 발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발로 서기, 이 동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2022년 브라질 연구팀이요, 51세에서 75세 사이 1700명을요 7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처음에 한 발로 10초 못 서신 분과 서신 분을 갈라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10초 이상 서신 분은요, 7년 내 사망률이 4.6%, 못 서신 분은 17.5%, 거의 4배 이상 더 많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이 한 발 서기가 뭐라고 이렇게 여명을 달리하게 되는 걸까요? 한 발로 서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다리 근력, 균형 감각, 뇌의 반응 속도, 다양한 감각 기관이 전부 합쳐 작동되는 동작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요,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0초가 몸 전체 시스템의 건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8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장소 어딜까요? 실내 바닥이 30%, 가구 주변이 10%, 계단이 9%, 그리고 이 사고의 거의 절반이 집 밖이 아니라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구역별로 보면요, 욕실, 물기가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필수 조치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 요즘 미끄럼 방지 매트 있거든요. 이거 꼭 깔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 손잡이 몇만 원이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욕실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침실, 어르신들은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둠 속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침대 옆에 작은 센서 등 하나, 그리고 바닥에 러그를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 러그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 깔아놓은 그 러그 있잖아요, 그게 넘어지면서 가구에 여기를 부딪히면서 여기 부러졌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덜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요, 집안에 있는 그 러그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노년의 근력은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년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중요한데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한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꼭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 총 30번 하는 거죠. 쉬엄쉬엄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요, 여러분의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가장 빨리 살아나게 하는 운동입니다. TV 보시면서 중간중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발꿈치 들기입니다. 자, 여기 동작 나오죠? 벽을 짚고요,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15회 3세트
총 45번 정도만 하면요,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발서기 연습입니다. 처음엔 5초, 익숙해지면요 30초까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요. 균형 감각이 살아나면서 희청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루 5분, 10분이면 됩니다. 세계 최대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코크란 리브에서요 23,000명을 분석했습니다. 이 운동이요 어르신들의 낙상 빈도를 무려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넘어질 확률이 4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사고 사망 주요 원인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뭐라 했죠? 바로 낙상입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도 1년 안에 100명 중에 15명, 또 수술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은 2년 안에 70명이 돌아가십니다. 자,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낙상. 진짜 위험한 건 그 넘어진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6개월입니다. 그 뒤 6주, 길게 6개월입니다. 열흘만 누워있을 때요, 다리 근력이 14%가 빠집니다. 1년 동안 운동해서 만든 근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주 안에 내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가요, 6개월 뒤에 치매로 가느냐, 원래로 잘 돌아오냐를 좌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집안 환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욕실 미끄럽지 않게 꼭 해두시고요. 하루 10분 근력운동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넘어지셨다면 6주 안에 반드시 몸을 잘 움직이게 스스로도 노력하고 자녀분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너무 중요하죠, 이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자식의 효도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미끄럼 매트 한 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